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기환이고요. AWS에서는 솔루션스 아키텍트 팀을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솔루션스 아키텍트 팀들이 대개 이제 고객분들과 같이 클라우드 위에서 고객분들의 서비스나 제품을 만드는데 도움을 드리다 보니까 이 GenAI 관련된 고객분들의 고민이라든지 방향성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앞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 유즈 케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클라우드 혹은 이제 AI를 바라봐야 될까에 대한 조언이랄까요? 한 6가지 정도 제가 좀 정리를 해봤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티브 AI라는 게 정말 모든 고객들을 만났을 때 다 핫한 것 같아요. 정말 저 과거를 돌아봤을 때 저도 이제 AWS에서 일한 게 2015년부터니까 지금 거의 9년이 다 돼가는데 머신러닝에 대한 티핑 포인트가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겼을 때 한번 이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사실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한 3년 전부터 많은 기업들이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역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클라우드 업체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 전에 고객들의 데이터들이 정말 클라우드에 많이 모여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 데이터들이 하나의 기초가 되고 그 기초를 통해서 많은 고객들이 이제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들을 개발해 오고 있었죠. 근데 작년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생성형 AI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더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앞에서도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많은 그 이야기들을 나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결국 생성형 AI라는 게 가장 그 가능성이 높은 단어들을, 특히 이제 언어 같은 경우에는 단어들을 나열하다 보면 저런 아웃컴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파인 튜닝이라든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아니면 레그 기반의 벡터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도를 높이고 홀리시네이션을 줄이는 그런 방식의 접근들을 이제 해왔는데요. 저희가 보면 크게 4가지 부류의 접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새로운 익스피리언스. 어제도 저희 회사에서 몇몇 저희 고객들의 앱을 보니까 제 사진을 찍으면 제 사진을 가지고 유명인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좀 힙한 모습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가벼운 고객들한테 새로운 익스피리언스를 주기 위한 부분들도 있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은 이미 이제 많은 고객들이 적용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나왔지만 코드 개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고 그래프를 만들어내고 이런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영역에서 활용하시려는 고객들도 정말 많고, 크리에이티비티 전혀 새로운 저희하고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같이 만들어 온 LG AI 연구원 같은 경우에 그 멀티모달을 활용해서 뉴욕 패션쇼를 실제로 호스팅하기도 했죠. 가상인간이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그 패션 디자이너가 만든 패턴을 가지고 실제 옷을 만들어서 패션쇼에 출품하기도 했고, 뉴욕 패션 아카데미와 같이 디자이너 도구를 또 같이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델들을 AWS 위에서 다른 고객들이 쓰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근데 앞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전략이라는 걸 고민할 때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에 대해서 서로 다른 비용을 유발하는 그런 방법들, 어프로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LG AI 연구원처럼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닌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모델들, 예를 들어서 스테빌리티 AI의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써서 거기로부터 출발을 한다든지, 그래서 비용은 좀 줄이되 우리 회사에 맞는 모델을 파인 튜닝 하겠다는 고객들도 생기고, 우리는 파인 튜닝까지는 아니고 레그 기반으로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답을 좀 유도해 보겠다, 이런 접근으로 가시는 고객들도 있고, 그것보다는 우리는 이미 나와 있는 모델로는 충분한데 우리 유즈 케이스에 맞춰서 약간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가장 잘 맞는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프로치를 하겠다, 이런 접근들을 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비용은 아래로 갈수록 비싸지고 위로 갈수록 굉장히 저렴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고객분들한테 많이 권해드리는 건 처음에 굉장히 작게
작은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부분들을 실험을 해보시고 그게 정말로 그 고객들한테 맞는 어프로치인지를 검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ROI라든지 여러 가지 팩터들을 고려해서 상품화를 한다거나 프로덕션 레벨에 적용하는 그런 그 단계들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많은 투자를 일으키기보다는 조금 더 고객 관점에서 접근하는 가이드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거, 파인 튜닝을 하는 거, 그리고 레그 기반의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접근하는 거,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대답을 우리 회사에 혹은 우리 고객에 맞춰서 튜닝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유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 비슷해요. 근데 이 기술이라는 게 진화해 나가는 관점이 뭐 처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뭐 프린팅 프레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가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전기가 개발이 된 다음에 1970년대에 퍼스널 컴퓨터가 나오고 이게 이제 하나의 빌드업 과정을 거쳐서 이제 클라우드가 준비가 되고 새로운 형태의 이제 IT를 소비하는 방식에 이제는 모든 고객들이 다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이미 이제 AWS를 얼마간 사용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는 넷플릭스와 같은 고객들이 클라우드를 가지고 그분들의 비즈니스를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었듯이 국내에서도 이제 쿠팡과 같은 경우에 이미 AWS 마이그레이션을 하신 지가 7년이 넘었는데 빠른 성장을 이루시고 이제는 글로벌까지 대만으로도 진출을 하고 계시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 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있었던 한 6가지 정도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딱 맞는 도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과거에 블록버스터나 다른 회사들처럼 이런 물리적인 공간에서 비디오나 DVD를 대여해 주던 회사였잖아요. 근데 인터넷을 새로운 매체, 새로운 기술로 활용하면서 전혀 다른 형태의 전략을 가져가게 되고 처음에 이제 저런 비디오 렌탈 사업을 DVD 렌탈 사업을 할 때 쓰던 데이터 센터보다는 항상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신 거죠. 아까 인텔에서도 발표를 해주셨지만 사실 고객분들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인텔 CPU도 있지만 AMD CPU도 있고 저희가 만들고 있는 실리콘들, 그래비톤이라는 ARM 기반의 프로세서도 있고 인포렌시아나 트레이니엄 같은 AI 전용 칩들도 이미 이제 고객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많은 툴들이 클라우드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별도로 만들고 별도로 구매하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넷플릭스도 굉장히 빠른 성장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쿠팡도 굉장히 빠른 성장을 했을 겁니다. 특히 멀티모달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 변화도 되게 중요한 변화였겠죠. 필름 기반의 사진에서 디지털 카메라로의 전환, 그리고 수많은 디지털 이미지들이 생성이 되고 그 이미지들을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도 하나의 이제 변화였을 거예요. 그래서 맞는 도구를 선택한다라는 관점에서 클라우드가 줄 수 있는 강점은 다양한 종류의 선택들을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관점에서도 예를 들어서 챗GPT만 사용을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이미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엔트로픽의 클로드 3 모델이 지금은 이제 챗GPT 4.0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술은 계속 발전하면서 새로운 모델들은 계속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전략은 그 새롭게 나오는 그 모델들을 그때 시기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트롱한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어떤 관점에서 데이터의 관점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빠르게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 도구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큰 고민이 될 거라는 거죠. 토마스 에디슨이 처음에 이제 전구를 만들어서 저 작은 거리를 불을 밝힌 건 굉장히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상황이죠. 분명히 그렇죠. 근데 저 부분을 토마스 에디슨이 사람들한테 시연을 하고서 당연히 고민에 빠지죠. 이거는 가능했는데 뉴욕시 전체를 밝히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할 거냐 고민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파운데이션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제너레이터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토마스 에디슨이 제너레이터도 만들게 됩니다. 결국은 저 제너레이터가 발전기가 충분한 양의 전기를 생산해야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도시를 밝힐 수 있는 그런 그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항상 양극단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인터넷도 그랬고 블록체인도 그랬고 지금 생성형 AI도 그렇습니다. 이건 변화를 리딩한다는 측면, 그리고 앞으로 무궁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데, 우리가 너무 시니컬하게 접근을 하거나,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스티브 워즈니악에 대한 거죠. 본인이 애플 컴퓨터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퍼스널 컴퓨터는 성공하지 못할 거다라는 비관론을 펴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그런 비슷한 예인데, 아마존도 처음에 AWS라는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그 이커머스 회사가 이커머스나 잘하지 수익도 못 내고 있으면서 왜 갑자기 IT 업계에 들어오려고 하느냐에 대한 굉장히 많은 비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은 AWS가 아마존 전체 이 수익을 책임지는 형태가 됐고, AWS가 이미 글로벌로 100조가 되는 이제 매출을 하는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됐죠. 그런 이제 스캡티시즘이나 혹은 반대로의 낙관론, 모든 부분에 다 적용할 수 있을 거야라는 낙관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작년이 아까 다른 분도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이 정말 POC의 한 해였다면 올해는 정말 기업들이 프로덕션을 신중하게 고민하시는 해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너무 양극단의 견해를 갖기보다는 좀 중립적으로 이 기술이 분명히 많은 가능성을 가져다 줄 거지만 좀 더 우리 비즈니스 입장에서 어떤 수익을 혹은 어떤 ROI를 얻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들을 수립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그러면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스킬을 필요로 할 거고, 그게 또 새로운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로 우리가 변모시킬 것인가. 생성형 AI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바꿔놓을 거고, 마치 클라우드가 IT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많은 변화를 갖고 왔듯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조직에 대해서 어떤 이 변화를 끌고 갈 것인가. 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책 같은 경우는 저 슬라빅 디미트로비치라는 분이 한 3년 전까지 제 매니저였습니다. 근데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우리 같은 고객과 앉아서 이 솔루션을 그리고 어떻게 아키텍처를 구성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던 사람들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이제 저희 팀에 있는 솔루션스 아키텍트들도 다 읽고 있는데, 변화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조직들이. 그리고 이제 분명히 많은 가능성을 갖다 주고 고객과 만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 고객들과 인게이지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해서 생각해내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레귤레이션이라든지 어떤 아까도 데이터 주권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뭐 여기도 국내에도 지금 PIPA,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가 정확한지, 항상 그 레귤레이션은 혹은 퍼블릭 팔리시는 기술보다는 굉장히 레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갈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고민 사항이 될 거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새로운 아이디어, 인터넷으로 책을 팔겠다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마존닷컴을 만들었고, 개인 인공지능 비서를 만들겠다는 그런 꿈이 이제 아마존 알렉사 같은 퍼스널 디바이스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모든 소비자들을 굉장히 편한 쇼핑 익스피리언스의 세계로 초대하고 싶다는 생각이 Just Workout 테크놀로지를 만들었습니다. 결제 없이 바로 나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계정으로 체크아웃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부분들의 새로운 서비스 혹은 이제 새로운 고객 인게이지먼트들을 만들어 가실 텐데, 아까 말씀드린 이 6가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각각 우리는 어떤 그 전략을 가져가야 되나, 우리한테 맞는 라이트 툴은 뭔지, 그리고 우리의
파운데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데이터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클라우드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스캡티시즘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어떤 좋은 기술을 가지고 뭔가 변화를 시킨다기보다는 우리 비즈니스가 진짜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들을 새로운 도구로 푼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들이 많이 필요할 거고요. 내부 재교육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Responsible AI 프로그램,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는 AI에 대한 관점들도 고민하셔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밸류를 이 새로운 도구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많은 아이디에이션, 그리고 뭐 저희도 디지털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나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고객분들의 아이디어를 촉진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와 비슷하게 우리한테 가장 잘 맞는 유스 케이스를 찾아서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라 너무 빠르게 말씀드리느라고 많은 부분들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의미 있는 시간 되셨으면 하고 여기서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